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절사주입니다. 오늘은 십성 두 번째 시간으로 겁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겁재는 그 한자 뜻이 빼앗기다 겁에 재물 재를 써서 재물을 빼앗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서 벌써 느낌이 오시죠? 말 그대로 나의 재물을 빼앗기는 그런 십성입니다. 물론 겁재도 그렇다고 해서 나쁜 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물을 빼앗기다 했으니 먼저 이 재물은 십성으로 우리는 재성이라고 하지요. 재성에 대해서 미리 약간 들여다봐야 그 빼앗기는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재성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일간이 극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자 그래서 곧 돈으로 연결되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재성하면 곧 돈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성은 자신이 일간이 극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공간, 자신의 공간이나 영역, 내가 관리하는 것,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여자친구, 부인, 아버지 이런 육친이 재성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소유를 나의 소유에 대한 이 탈재가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내 돈을 뺏어가고 내가 이루어놓은 결과물이 없어지고 나의 공간이 없어지고 내 계획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고 또 나의 부인을 뺏기고 아버지를 배다른 형제와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된답니다. 제가 방금 배다른 형제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겁재의 육친적 의미를 또 아셔야 되는데 비견과 다르게 겁재는 비견은 나누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면 겁재는 빼앗다,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형제, 자매, 지인이라고 한다면은 겁재는 나와 배다른 형제라도 배다른 형제이거나 아니면 같은 배에 태어났더라도 나와 전혀 다른 그 특징, 성격, 성향이 전혀 다른 그런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지인인데 다르거나 또한 나보다 잘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겁재라는 것이 일간이 병화라고 하면은 나와 음양은 같은 화인데 같은 오행이 같은 화인데 음양이 다른 정화가 겁재가 되지요. 그럼 자신의 겁재가 무엇인지 일간별로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나보다 좀 뛰어나다, 잘났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웅 있죠? 배트맨이 변신을 하기 전이 일간인 병화라고 치면은 그 변신 후에 짠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겁재라고 그런 느낌을 약간 가지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우세요. 목 상태가 아직 좋지 않네요. 제가 목을 가다듬는 부분은 무음 처리하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겁재는 육친적으로 배다른 형제, 나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재가 있으신 분은 어떤 동호회나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즐기신답니다. 그 이질감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겁재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빼앗긴다면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또 반대로 뺏어오기도 합니다. 겁재라는 것은. 겁재라는 것은 내 안에 욕심도 겁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겁재가 많으신 분은 일단 승부욕이 강하시고 경쟁심이 강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비견과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겁재가 있으면 차를 타도 남보다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옷을 입어도 명품을 입고 싶어 하고 좀 이런 소비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잘났다는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은 비견과 같이 직업적으로도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 쪽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실제 겁재가 있으신 분이 사업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니까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 생활보다 한 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로 많이 가시는데 또 이것이 재물을 뺏기고 이런 겁탈을 하다 보니까 궁겁쟁제라고 하지요. 궁겁쟁제라고 해서 재물을 빼앗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도 좀 크게 망하셔서 빚을 많이 지는 경우도 이 겁재의 흉살입니다. 그래서 고서에서도 보면 이 겁재는 잘 두고 살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흉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은 겁재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어렸을 때부터 나의 소유에 대한 것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긴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욕심이 더 생기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겁재가 사주에 많다. 사주에 많으면 재미있는 예로 그보다 겁재가 사주에 많으면 남자이신 경우에는 내 사주에 겁재가 많다 하시면 일단은 나와 만나는 여자는 자신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라면은 한번 결혼을 이미 한 돌싱이다 이런 경우도 되지요. 왜냐하면은 이 병화에게 재성이라는 것은 금이죠. 신금이나 경금이 재성인데 이 사주에 정화나 오화나 이런 겁재가 많다고 신호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이것이 병화에게는 다 겁재에 해당되지요. 겁재가 많다는 이것은 재성 나의 여자입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재성의 입장에서는 화극금 하는 관성이지요. 관성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이지요. 그러니까 이 겁재들은 내 부인, 내 여자친구의 남자들도 된답니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미모가 좋으신 경우가 많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자신이 그 겁재들을 물리치고 쟁취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요. 요즘은 뭐 돌싱이나 많은 남자를 사귄 것이 그렇게 큰 흉은 아니지요. 그 이후에 자신을 만나고 이후의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겁재가 있으면은 제가 승부욕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질 것이냐는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은 그 겁재들을 누르고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성은 겁재를 눌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재물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로운 경우가 있는데, 사주에 관성이 없고 겁재가 많다면 이런 흉이, 빼앗기는 흉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라면 사주에도 재성이 식상이 있다면은, 식상은 겁재가 같이 나의 식상을 생해주지요. 나의 하는 일, 나의 사업체, 나의 식당, 나의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보다 잘난 배트맨이 변신한 모습을 겁재라고 했지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내 일을 도와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으신 분은 식당을 하셔도 이렇게 나보다 잘났고 나와 비슷한 무리들이 많은 음식점이 모여있는 먹자 골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맛집 골목이 모여있는 곳 있죠. 서로 손님을 뺏고 뺏기는 경쟁의 관계 있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셔도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비견과 같이 일간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병화인데 옆에 같은 화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여하튼 나의 세력이기도 하지요.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한 존재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독단적이고 고집스럽고 이런 비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플러스 돼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재 가지신 분들은 이 욕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재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재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겁재가 없으면 어떨까요? 겁재가 제가 지상간 안에도 없습니다. 겁재 찾아봐도 눈 씻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 경쟁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어떤 경쟁할 일이 있으면 엄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1등 왜 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답니다. 경쟁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발전이 더딘 부분도 있겠죠. 인간이 아무래도 발전하는 것은 경쟁심이나 남보다 뛰어나고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없으면은 약간 경쟁심이 없고, 이로운 점은 이 재성을 어떻죠? 오롯이 혼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비겁이 없다면 재성을 오롯이 혼자 독식하죠.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겁이 있으면은 이 재성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죠. 내가 가질 돈, 재물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그런 것들을 벌기에는 역부족인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겁재가 있다는 것은 재성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죠. 물론 취한 것을 n분의 n, 비견은 n분의 n으로 나눈다 하면 겁재는 뭐 한 8대2, 9대2 이런 식으로 확 가져오든지 확 뺏기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여하튼 겁재가 있으면은 그렇게 재물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겁재가 없으면은 재성을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다. 내 차지이다. 내 여자 부인을 뺏기지 않고 오롯이 나의 공간,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고 이렇게 안정감은 좀 있습니다. 자, 운에서 겁재가 오면 어떨까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겁재가 없던 사람들도 운에서 겁재가 온다면은 욕심이 일단 생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평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누구 말을 잘 못 듣고 솔깃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재물을 많이 날리든지 재물 손실이 일어나든지, 물론 많이 관성이 있거나 해서 재물을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제 운에서 겁재가 오면은 재물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주 구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 겁재는 정말 고소에서처럼 잘 두고 봐야 하는 십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겁재는 이렇게 딱 그냥 재물에 대한 빼앗김 이런 것들이라 하면, 겁재가 있으면 그 개운법은 어떨까요? 어차피 내가 뺏길 것이라면, 내가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 그 일부분은 내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더라도 그냥 나갈 돈을 스스로 나눈다면, 어차피 나갈 돈을 좀 괜찮은 모습으로 스스로 나누는 게 좀 좋겠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고, 겁재의 이 엄청난 경쟁심과 욕심을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은 아주 운동선수가 돼서 막 정상을 찍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운동선수 보면은 마라톤이라든지 뭐 엄청 힘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사주에 비겁이 일단 있으셔야 일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든지, 겁재가 많다면은 일단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기 이런 형태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또 이것이 딜레마인 것이, 겁재가 있으면 재물에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 사업 쪽으로 가고, 사업도 하고 투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뭐 특별한 개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흉을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성격 성향으로 가면은 개운이 되겠지요. 그래서 미리 좀 나누고, 경쟁심을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투기를 절대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면은 겁재를 일간의 힘으로 그냥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겁재 하면은 요즘 남현희씨 사건 제가 사주풀이 해드렸지요. 거기 보면 겁재의 흉살이 제대로 보입니다. 겁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이런 재성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조금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싹쓸이에 가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사주에 관성이 있거나 관이나 식상이 있으면은 조금 낫지만, 관도 없고 식상이 없으신 분은 특히 이런 투기 조심하시고 내 재물에 대한 좀 소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게 좀 유익하세요. 그러면은 겁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계절 사주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